시간의 파도로 지은 성에서는 충망 중의 도시 속으로 문득 봄은 오고 빈틈없는 시간표 사이로도 문득 구멍이 뚫리면 때론 창문이 보인다. 꿈의 창문이 열린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언어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감정 등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평면에 나열된 단어들 몇 자가 입체감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의 파도로 지은 성이라는 제목부터 너무 예술적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목 안에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한순간의 이미지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시작으로 김화영 교수는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짓이겨 으깨듯이 장면과 느낌 하나하나의 엑기스를 집요하게 짜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중해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그곳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고 직접 가본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기억과 어울려 더 다채로운 상상의 출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는 정오 가까이 되어 비가 멎었다. 태양은 구름을 가르고 그 따사로운 얼굴을 내밀어 그 빗살로 사랑하는 바다와 대지를 씻고 닦고 어루만졌다. 나는 뱃머리에 서서 시야에 드러난 기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버려두었다. 필요한 건 그것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뿐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지중해의 따사로운 햇볕 아래 늘어지게 게으름을 피우며 누워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행복감과 단순한 충만감도 전해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되어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또한 이 표현 하나로 한 사람의 성격도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만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게으름을 만끽하면서 그 순간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시간에서 치열함이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 쇠에서 언급한 그 유명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표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소개한 구절은 표현이 조금 아기자기하지만 풀어서 쓰면 이런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을 느끼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각 가정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행복을 느끼기에 필요한 조건 중 한 가지만 빠져도 불행한데 그 조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은 각각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가정을 보면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명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가족 중 한 명이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소중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나 등등 너무나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의 첫 구절 속에 인생의 통찰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문장을 시작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자는 이 책을 평가하기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한 여자를 중심으로 뻗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골목골목 세밀하게 표시된 지도처럼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를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길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김영하 작가도 무인도에 들고 간다면 가지고 갈 한 권의 책을 꼽을 때 바로 이 책을 꼽았을 정도로 음미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들이 익히는 책입니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에서는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여백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거기에는 마치 위대한 음악의 중간에 침묵의 몇 초를 기다리는 순간과 같은 마음졸임이 있는 까닭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예술은 궁극의 경지에서는 단순해진다. 그리고 분명해진다. 단순하다는 것은, 특히 그림이 단순하다는 것은 핵심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종종 노년에 다다라서야 얻어지곤 한다. 예술의 격조란 정확히 감상자의 수준과 자세만큼 올라간다.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서 예전에 성인이 되어 한국 무용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단체로 한국 무용을 보러 갔을 때에는 정말 단체로 잠만 잤습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는 지루함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물놀이와 같은 공연은 계속 긴박감 있는 연주 때문에 잠을 청하기 어렵지만 전통 한국 무용은 정말 느립니다. 표정도 엄숙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역시 우리나라의 전통 무용은 낡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다시 본 한국 무용은 완전히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춤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힘이 느껴졌고 그 느림의 사이사이에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여백의 미를 느끼고 어느 정도 핵심을 꿰뚫어 보려면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안목이 있어야 똑같은 작품 속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책을 비롯한 모든 예술 작품들을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또 읽고 또 보고 또 들으면서 인생의 시기에 따라 느껴지는 새로운 맛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는 늦여름의 어느 날 오후 나는 해변에 앉아서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며 내 숨결의 리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돌연 깨달았다. 만물은 서로 의존하는 데에서 그 존재와 본성을 얻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서양에서 태동한 고전 물리학은 세상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따로 분석해 나갑니다. 하지만 동양 사상에서는 세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생각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결국 돌고 돌아서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만물은 모두가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역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트로가츠가 지은 동시성의 과학 싱크에서도 동조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리 떨어진 생명체나 사물들끼리도 같은 리듬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결국 이 세상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모든 것을 독립된 개체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외의 프랙탈 이론도 나 자신이 하나의 우주라는 개념을 표방하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만큼 이는 세상이 하나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학문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기존에 알던 책에 대해서는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모르는 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알을 위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책에 대한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주관적이라는 일견의 평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제대로 관찰해 봐야겠다는 욕심을 불러일으킨 그 자체로 이 책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호학심사, 심지기의 라는 구절입니다. 그 뜻은 즐겨 배우고 깊이 생각해서 마음으로 그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저자가 한 문장으로 자신의 책을 표현했을 때 떠오른 그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다 읽은 말미에 이 구절이 나와서 더더욱 이 구절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